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이게 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같이 이렇게 배우시고 또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새로운 형태로 또 한번 종목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새로운 형태라기보다 이 사례로 놓고 어떤 이슈죠, 이슈. 이런 사례를 놓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추가 선반영. 네, 추가 아니 주가 죄송합니다.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 선반영. 그리고 시장의 심리.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오늘은 좀 이게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서 또 매매를 하시다 보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그런 좀 약간 재밌는 케이스예요. 제가 재밌는 케이스라는 게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좀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기업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안 움직일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자,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경우. 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시장이 좀 어떤 특이한 이벤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볼 겁니다. 하나는 랩지노믹스, 다른 하나는 키움증권입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구독자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고요. 랩지노믹스 하면 미국의 그 메릴랜드 쪽에 네, 진단 키트 이렇게 나갔던 데죠. 100 몇 억인가요? 이렇게 해서 진단 키트를 판매한 그런 곳이고, 뭐 시젠이나 이런 데랑 해갖고 진단 키트 또 하나의 테마 종목으로 묶여 있는 거죠. 하나의 그룹으로. 네, 진단 키트 관련돼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 종목 좀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코로나 상황도 지금 다시 확산돼 갖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백신과 관련된 것들,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금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주가 상황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보시면 차트부터 보고 갈게요. 자, 차트가 보시면 뭐 쭉쭉 내려왔어요. 쭉쭉.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추세가 이제 이탈이 됐을 때,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120선이 깨지고 이 라인을, 네, 이 하락세를 옆으로 이렇게 꺾었잖아요. 여기서, 그쵸? 이 꺾었을 때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또다시 이평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부딪혀갖고, 네, 이걸 못하고 이평선이나 이런 걸 부딪혀서 또 하방으로 이렇게, 네,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는 사실은 이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왜냐면 요거는 추세가 반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이제 여기나 이런 데 갖고 계실 분 계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계단 하락이라 그래요. 계단 하락. 계단식 하락으로 이제 갑니다. 계단식 하락. 네. 계단 하락. 계속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가요.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들, 그런데 보면 뭐죠? 계단 상승을 제가 항상 좋다 그랬죠? 계단 상승, 이렇게 계단으로. 네.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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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이렇게. 그래서 이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계단 하락이에요. 지금 계단 하락. 네, 그런 상황이고, 추세상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종목이 뭐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 안 좋거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냐?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의 랩지노믹스입니다. 기업 개요를 한번 딱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단키트, 네, 진단 제품을 하는 데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 매출액 증가 269.7%, 9월달 기준으로 2019년 9월보다, 네, 영업이익은 자금은 합치 8,542.7%, 예, 당기순이익 465,
4654.2%. 이런 기업 드물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진단키트 급증. 네. 뭐 여기저기 막 계약 체결하고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정도의 데이터면요, 막 급증해야죠. 계속. 네, 그쵸? 자,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이 영업 매출부터 볼게요. 매출부터 보면 2017년부터 늘었죠. 네. 또 여기보다 늘었죠. 완전 이거 9월달까지인데도 보면은 뭐 왕창 늘었죠. 그쵸? 영업이익. 적자가 좀 있었어요. 연구개발도 하고 했겠죠. 19년도에 이제 조금 벌었어요. 11억 정도. 근데 445억이에요. 영업이익입니다. 이익 본 게 445억이에요. 그쵸? 당기순이익을 볼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버는 돈이니까 마이너스 갔다가 그 다음에 10억 벌었어요. 근데 382억이에요. 이걸 뭐 다 만회하고도 뭐 날 정도로 그냥 엄청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정도면 네, 부채도 보면은 자본 대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네,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나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이. 근데 주가가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주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올해도 지금 그 뭐죠? 그 지금 변종, 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변종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지금 확산세가 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여기 기관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기관이 참여를 안 할까요? 네, 거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이유를 다 떠나서 기관이 참여를 안 하면요,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조정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투신이 쏙 들어왔다 그냥 고스란히 나갔어요. 똑같죠? 그냥 들어왔다 쏙 나가버렸어요. 없어요. 뭐 기관이 하는 게 없습니다. 자, 보시면 비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기관이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이 이제 기관의 지수 조정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이 이제 매도도 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막 상승할 때도 기관 매도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꺾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얄미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하락세가 너무 클 때는 기관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네, 그 공포 심리라든가 이걸 진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기관이 꼭 이렇게 나쁜 데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인데 없습니다. 네, 없어요. 외인들도 뭐 그닥, 네, 그렇게 좋은 역할을 못 해주거든요. 외인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또 환율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재자 역할을 없이 개인들끼리 싸워요.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요, 실적 상관없이 그냥 막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실적을 보고선 실적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이아스도 조정을 하고 전략도 세우고 하면서 가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겁니다. 세력이 들어오기도 좋고요. 왜 그러냐면 큰 힘을 쓰는 큰 대장들이 없잖아요. 그쵸? 돈 많고 막 큰 힘 있는 대장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골목 대장들이 이제 힘을 쓰겠죠? 세력들, 온갖 세력들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쵸?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라는 그 얼마나 혹하는 재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주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 네, 그래서 주가가 요동을 치는데, 자, 오늘 배울 점이 뭐냐면요, 저렇게 영업실적 좋아요, 엄청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부진할까? 네, 자, 아까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년도 그 2019년 9월 달보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한번 보시죠. 2019년 9월 이쯤이에요. 이쯤 대비 2020년 9월 이쯤 될 것 같아요. 여기가 7월이니까 이제 9월, 그쵸? 여기가 7월이니까 9월이네요. 그 전까지 실적들, 그 코로나가 이때부터 막 팬데믹 생기면서 막 갔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무리 그 실적이 많이 늘었다 그래도 지금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거의 주가가 보시면요, 10,000원 아래에서 움직였고, 여기 보시면 2018년, 17년 거의 10,000원 선에서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여왔던 종목이
5배가 넘게 떴습니다. 네. 물론 기관이 참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이제 계산해서 가는 경우 괜찮아요. 근데 전혀 참여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관이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이게 일시적 효과인지 장기적 효과인지를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혜를 받았는데 그럼 팬데믹이 끝나면 과연 이 종목의 영업 실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반짝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걸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 선까지 어떤 매출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재료로만 갔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이 진단키트 매출이 늘고 있고 뭐 없어서 못 판다, 못 구한다.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와갖고 구해가고 막 그랬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는 뭐 대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주가가 이미 이 회사 매출을 떠나서 선반영을 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게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네, 주가의 선반영. 네, 그거를 배우시는 겁니다. 선반영이 너무 과하게 간 것들. 즉, 이 회사의 매출의 성장세보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떤 일 것 같다. 근데 기대 가치로만 너무 크게 해서 가는 것들. 그것도 지속적인 성장이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네. 자, 선반영 되는데 그 선반영도 그냥 적정성인이냐 아니면 오버슈팅 등 그러니까 좀 더 과하게 되느냐 이게 지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괜찮아지겠느냐. 그 진단키트라는 거는 결국은 확진자들이나 의심자들 또는 이제 뭐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수요가 과연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초반에는 늘겠죠. 막 국민들 상대로 하고 뭐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막 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검사하고 나면 숫자가 좀 줄 수 있어요. 그런 우려도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된 그 부분, 특히 바이오나 이런 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키트 쪽이 아니에요. 네, 검사 쪽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백신하고 치료제 쪽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백신 치료제 뭐죠? 그냥 이제는 뭐냐면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프단 말단 치료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트 쪽은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뭐 매출에 대한 기대는 주가가 선반영됐고 시장의 관심 사이클은 키트에서 진단 키트에서 백신하고 치료제로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사실은 이제 작년에 독감까지 유행을 하면 코로나랑 독감이랑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데믹이라 그러죠. 두 가지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우려를 했는데 아직 겨울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생기지는 않았죠. 네, 작년 말에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그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입장에서는 그런 투데믹이 우리 인류 사람한테는 안 좋지만 이런 종목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네, 좋은 재료인데 그게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실망까지 다 터지는 겁니다. 네. 물론 이때부터 이제 반등단도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이제 말씀드린 게 종목에 대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이 20선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안 좋은 악감정이 좀 있어요. 20선하고 좀 친하지가 않아요. 얘가 좀 20선은 먼저 친해질 필요가 있는데 얘가 좀 싫어요. 20선이 좀 그리고 무서워요. 좀 보면 네, 20선을 약간 두려워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얘가 네. 그래서 20선한테는 끊임없이 밀려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밀리다 보면 이제 깡이 생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20선 지금 하향 곡선인데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면 계속 따라 내려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싸워보자. 내가 한 번 더 한번 해볼게. 한번 붙어보자. 자,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20선에 한번 밀리긴 했죠. 이때 보시면 20선에 근데 좀 세네. 그리고 밀려 나왔고 더군다나 이 도지가 발생을 했어요. 네. 자,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 도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5일선 여기 있고 네, 좀 아래 지금 여기서 어쨌든 그 기간이 길진 않아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죠. 네.
박스권. 그리고 여기 상단은 박스를 여기다가 그려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죠. 자, 보시면 박스 상단 안에죠. 어쨌든 걸쳐져 있고 지금 도지가 되니까 방향성을 타진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보자. 자, 지금 기관의 조정 장세하고 투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보시면 기관이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외인들이 지금 기관하고 같이 좀 포지션을 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기관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고, 그 지난주에 한번 개인하고 기관이 팔 때 외인이 사갖고 올린 적은 있죠, 지수를.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관하고 같은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할 때 외인 매도가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뭐 주축은 개인입니다. 지금 개인이에요. 이거 뭐 개인이 막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래에서 지금 다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기간 조정 장세에서 오히려 개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20선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올려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밀리면 또다시 계단 하락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자리 잡으면요, 20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죠. 지지라인 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다 좋은데 그 실적이 어떻게 보면 반짝 실적으로 우려가 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실적인지 우려가 되거나, 또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데이터가 좋더라도, 네, 그 재무제표는 이게 좋더라도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좀 한번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너무 테마성이 짙게 움직이면 주가가 자기가 그 매출 성장률, 그 매출 성장에 따라 자기가 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주가의 상승보다 더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종목은 이제 보시다 보면은 고점이나 이렇게 급상승할 때 가급적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 좀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경험이고 또 잘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자, 키움증권 전환사채건으로 자꾸 얘가 지금 보면은 미끄러지죠. 전환사채 발생할 때마다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주가가 미끄러집니다. 전환사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키움증권은 워낙 잘 아시는 회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키움이야 뭐 증권사 대표적인 또 개인들이 많이 하는 증권사죠. 이거 보시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증권사는요, 이 재무제표 형태가 좀 달라요. 매출 순이익이 아니라 이자, 네, 이자로 발생되는 거, 수수료, 또 이게 가장 많죠. 이런 것들, 뭐 파생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약간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 뭐 수수료도 그렇고 이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보시면 이자야 뭐 그런데 수수료 뭐 전년 동기 대비도 그렇고 9월달까지입니다. 근데도 뭐 한 이 정도 선이었는데 3천억, 뭐 3,200억, 2,300억 이 정도 수수료 손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죠. 여기서는 5천억 9월달까지 막 올라가요. 최근에 보니까 하루인가요? 그때 키움 계좌 개설한 게 4만 계좌인가 5만 계좌인가 개설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 고객이 여기서 할 테니까 수수료가 느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데이터 좋습니다. 네, 영업이익 보세요. 3천 단위에 있던 게 지금 이거 지금 9월달까지예요. 6천억이에요.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3으로 대충 나눌게,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누면은 2천 몇백억이잖아요. 2,200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거면 더해도요 거의 9천억 가까이 돼요. 어마무시하게 좀 점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자산 규모 뭐 그렇죠? 좋죠. 부채는 사실은 이런 데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예수부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차입부채, 예수부채. 예수부채가 뭐냐면 예금입니다. 여기에 그 예수금이나 지금 예치하잖아요. 고객들이요. 그 고객들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네. 돈을 껐다기보다 고객들을 나중에 그 인출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잡히는 거라, 금융계는 뭐 이런 거는 뭐 부채는 항상 좀 나오는 편이에요.
뭐 차입부채는 또 증권사들 간에 또 콜 차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고 또 하거든요. 단기간에 끌어당기고 뭐 하면서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얘는 뭐 큰 문제 안 됩니다. 얘를 뺀 나머지 이게 거의 한 23만? 네, 23만 정도 되죠. 매도 유가 조건도 뭐 있겠네. 23만, 한 8만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자산이 워낙에 뭐 높고, 네, 자본도 뭐 2조 6천억 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네, 여러 가지 재무 상태나 뭐 올라가는 거 이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주가가 저럴까요? 자, 그러면은 전환사채인데 그 10이죠. 네, 추가 상장. 12 전환 그 자체가 지금 추가 상장을 하는 건데, 지금 요즘 12들이, 그, 아무래도 그 전환 채권이죠. 그 본드니까. 근데 개인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주가, 증시가 막 부양되니까 전환을, 보통주 전환하는 좀 케이스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뭐 많아요. 지금 여러 개 보면은 계속 지금 보통 기본적인 가격은 키움 같은 경우는 평가해서 나온 가격들이 107,859원으로 다 상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좀 더 할인된 게 있는데 보통 네, 보통주들 지금 요 가격으로 네, 보시면 자, 요 가격 주로 네. 뭐 이런 할인 금액들인데 그건 양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메인은 다 이쪽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쵸?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상장도 뭐 12월 23일도 있고 뭐 네, 22일도 있고 이때 뭐 이런 데죠. 아이고. 자, 아이고. 뭐 22일, 1일 뭐 이럴 때도 그렇고, 그쵸? 근데 그럼 12가 나올 때마다 이게 하락을 해야 되냐? 자, 그러면 뭐 이럴 때 한번 보시죠. 네. 12월 24일 날 장 마감 공시가 나왔고요. 자, 얘에 대한 상장일은 12월 30일입니다. 그쵸? 24일 날 나왔고 12월 30일이에요. 이 주가가 왜 차트가 안 보일까? 자, 이게 23, 24, 네, 24. 이날 장 종료에 나와서 좀 밀렸고 30일. 이날하고 이날 24일이에요. 종료에 밀렸고 이날. 이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 어쨌든 주가가 보세요. 뭐 얘랑 거의 뭐 차이 안 나죠? 또 뭐 있을까요? 볼까요? 30일 날. 30일 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 종료 공시가 났고 1월 6일 날 이제 상장이에요. 네, 보시면 1월 30일 날 이렇게 공시가 났고 오히려 점프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은 차이가 나요. 네, 23만 주. 근데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너무 많긴 해요. 일 거래량이 지금 뭐 55만, 56만이고 그 전에도 뭐 3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네. 보시면 거래량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 추가 상장이라는 거는 좀 크긴 커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가격들이 주긴 한데, 네. 107,859원. 그러니까 뭐죠? 이쪽이 있잖아요. 12만원 아래, 여기 지금 120선 위에, 60선 아래. 자, 이런 걸 보고선 지금 매도물이 나오는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 키움증권, 지금 고객 유입되는 거, 그리고 해외 지금 키움이 작년에 2020년도에 해외 계좌로도 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몇백억인가 벌었잖아요. 원래 20억인가 30억인가 그거밖에 스스로 매출이 안 나오는데 해외 계좌에 대해서도 400억이었네요. 430억인가 얼마 그렇게 또 매출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에 대한 그 성장성이 되게 좋아요. 고객이 또 계좌 오픈 많이 했죠. 이제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하나라 그래야 될까요? 두 개라 그래야 될까요? 그 토스 증권, 뭐 카카오 증권인가요? 카카오 증권, 뱅크가 아니라 이런 데들이 이제 그 MTS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편리하면 고객이라는 게 결국은 수수료하고 편리성 있으면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입니다. 잠재적 리스크예요. 고객이 키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제 락인하는 뭔가 방법이 필요해요. 이제 잡아두는. 근데 갑자기 이제 고객이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몰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키움 쪽으로, 은행에서 키움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예탁금으로 이제 입금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뭐죠? 은행 간의 그런 입금 예치하는 그 공통망에서 지연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안 됐었고, 또 갑자기 몰리니까 또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 쪽에서 MTS, 모바일 트레이딩 그런 쪽에서 2차 인증하고 로그인하는 쪽에서 또 문제가 있었죠. 네, 트래픽이 몰리면서 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한 200억인가 투자를 해서 키움이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것만 되면은 사실은 그래요. 뭐, 수수료, 키움 워낙에 싸잖아요. 근데, 뭐, 토스증권이나 카카오증권에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는 뭐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 할인 이런 걸로 해서 고객을 가져 유치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토스나 저기 뭐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송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객 예탁금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들이 흡수하고 또 이렇게 수수료 이벤트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키움이나 이런 데들 여기서 흡수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근데 그런 데가 수수료가 아주 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예 면제, 그냥 몇 년 면제, 그리고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더 싸요. 이게 아니면 아무리 편리하게 만들고 뭐 해도요, 자기가 매매하던 게 익숙한 게 있어요. HTS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쓰던 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게 아니면 또 고객이 그렇게까지 빠져나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 뭐죠? 2020년도에 신규 계좌 개설을 한 사람들은 키움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3만, 4만, 5만 이렇게 계좌 개설을 했는데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붙잡아 놓느냐. 네, 그게 키움이 이제 결정해야 될 거죠. 근데 저라면 그러겠어요. 이제 토스나 이제 카카오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한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신규 가입 고객, 뭐죠?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고객들 대상으로 수수료 이벤트 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거죠. 그럼 기존 고객들도 좀 마음 상하니까 그 고객들한테도 약간 수수료 할인해주는 이런 걸 하던가, 아니 이벤트를 해서 뭐 추첨해갖고 네, 얼마를 이렇게 주던가,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러면은 어지간해서 이탈 안 해요. 그리고 주식이 또 계좌에 있기 때문에 그 다 팔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 주식 자체를 그 증권사를 이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키움이 조그만 전략을 세우면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 올라오는 거에, 카카오 증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유중 제가 보다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요거죠. 이번에 너무 많은데 얘가 26일이에요. 26일. 26일인데 26일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추가 상장되는데, 근데 저기 그렇다고 매도물로 나오겠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상장 내용이, 주식이, 유통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지. 다만 이제 뭐 이렇게 CB 전환돼서 전체 유통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액면 분할,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추가 상장되면 그만큼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 않냐. 요거 올라간 것만큼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실적으로 다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해요. 저 정도는. 네, 이 정도가 결국은 조금 이제 조정은 받겠지만 결국은 키움이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라던가, 그것만 해도 몇백억인데요. 400억 이렇게 넘어가고 더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라 그러죠? 서학개미라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 그러니까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미 그 국내에서도 지금 키움증권에 뭐 하루에 4만 5만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신규 가입을 했으니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도 엄청 나겠죠. 자, 그러면 저 정도 주식이 올라와서 전체 주식에 대한 그 평가가 조금, 그러니까 주식 그 주당 평가가 좀 떨어지는 거, 저는 그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설명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네, 시가총액이 만약에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10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2만 나누기 100은 얼마죠? 네, 뭐 시험은 아닙니다. 2만 나누기 100 하면은 200원이죠.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200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쵸? 근데 추가 상장을 했어요. 네. 시총이 2만원이고
그 100주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당 200원이었는데 추가 상장을 했어요. 100주를 상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 200주가 되죠. 그쵸? 아까 2만원인데 100주면은 200원이었잖아요. 그쵸? 같은 시총이라고 볼 때, 그러면 200주면은 2만원이 200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당 가치가 100원이 되잖아요. 그쵸? 100원이 되잖아요. 원래 주당 가치로 보자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주당 가치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그 미래의 가치를 좀 따져갖고 주가가 미리 그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을 하면 그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략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자, 월요일 날 네. 봐야 되는데 지금 20선은 지키고 있어요. 다행히 20선 지키고 있고 하방에 14만원이 있어요. 14만원은 2차, 20선 1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선만 지켜주면 더 좋아요. 근데 증권 종목이나 금융 종목이 한 가지 조금 번외의 그런 건이 있는 게 뭐냐면 지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특히 증권사 종목들은 지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수가 내리면 대체적으로 증권사 종목들 같이 내립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기간의 어떤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새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장중에 보면 사실 많이 눌려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쭉 눌린 상태로 갖고 반등을 못 해준 상태예요. 지금 장중에 보면. 네, 그래서 강하지는 않아요. 힘이 강하지는 않는데 그나마도 여기서 한번 버텨줄 만한 하진 않을까. 제가 여기서 끝냈는데 막 치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20선 버티기 정도? 여기서 살짝 요 정도. 그것만 월요일에 만들어줘도 화요일날 상장이잖아요. 그때 여기 그 부분에서 버티고 그러면 뭐 좀 자리 잡다가 실적으로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승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좋은데 계속 기대 실적은 좋은데 그런 어떤 심리예요. 투자 심리가 저 정도 가격에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 종목이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심리, 이제 약화된 심리가 계속 시장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다른 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증권주다 보니까 코스피 누를 때 얘는 기간 매도가 제일 또 앞장서서 이렇게 나오죠. 특히 금융투자 보세요. 막 눌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투신도 이제 같이 해서 누르긴 했지만 증권사다 보니까 더 심해요. 이런 것들. 근데 보험, 연기금 이런 데서는 순매도, 매수.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 지수가 크게 눌리지 않으면 조종세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자체가 3140이기 때문에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130, 20 이쪽을 상단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저 밑에 3070, 80 하단 놓는 걸로 보이긴 했는데 뭐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봐야죠. 저 기간이 뭐 매도 압박을 심하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뭐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네,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선 지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월요일에도 굳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올리면 뭐예요? 그 다음날 또 그 12 그 뭐죠? 추가 상장 네, 이 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리만 잡고 네, 이 정도. 그리고 또 근처에서 또 화요일날도 자리 잡고 네, 화요일날 참 상장이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선에서 14만원 상단, 그 다음에 20선 정도까지 가면 좋은데, 어쨌든 14만원 상단 정도에서 이제 조정폭 갔다가 다시 올라가자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올해는 어쨌든 괜찮아요. 저 주식, 그 신규 오픈된 주식 그 계좌를, 이제 고객들이 빼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스증권이나 이제 카카오 증권에서 신규 MTS 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내놓는데 앱을 내놓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도가 어떨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이 또 만약에 지수가 지금 뭐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게 하나 이슈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상태만 유지되면 최소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봤어요. 둘 다 이제 어쨌든 실적은 괜찮은데, 하나는, 그 실적에 대한 지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거랑 또 비정상적으로 너무 이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과하게 선반영되는 그런 경우. 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어,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시장의 심리 그리고 지수의 영향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좀 공부가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35분. 어우. 네, 저의 원래 이제 좀 말을 한 번에 네, 많이 하면 좀 목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어쨌든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이제 성공적인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